지수함수를 배울 건데 별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y는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그래프로도 그려보고 함수적인 특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제 이런 거 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 조금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조건이 a라는 값은요 양수이고 동시에 a라는 숫자는 1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알겠죠? a라는 숫자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x는 1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왜 양수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지수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수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밑이 다 양수일 때 이제 통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x는 실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함수도 a라는 숫자는 다 양수여야 돼요. 알겠죠? 음수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a가 왜 1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넣어보면 돼요. 그냥 y는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의 x제곱이니까 그냥 1이죠. 그러면 a가 1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a가 1이 되는 상황은 상수함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상수함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지수함수 범위에 넣지를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하는 이렇게 생긴 기본 형태의 모양을 갖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뭐 간단한 문제인데 오른쪽에 보면 A단계에 보면 지수함수라고 해가지고 1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야 거기에서 지수함수인 것 좀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기억에 봐봐요. 기억은 y는 x 세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지수함수예요? 아닌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 a에 들어가는 거는 상수고요. x만, 지수만 변수가 들어가는 게 지수함수야. 그러니까 기억은 안 돼. 니은 봐봐요. 니은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되는 거야. 밑이 25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에 x제곱 이렇게 되니까 되는 겁니다. 디귿도 돼요. 루트 2의 x제곱이다. 되죠? 밑이 루트 2고 그다음 변수는 x인 거예요. 근데 리을은 안 됩니다. 밑이 변수잖아.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 지수 자리가 변수가 되는 함수 우리가 이름을 지수함수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함수니까 여기 함수죠. 함수니까 함수는 대부분 이제 그래프 그리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지수함수가 갖는 성질,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래프가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야 돼. a가 1보다 클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걸 볼 거냐면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그럼 그래프 그려볼 건데 어떻게 생길까? 자 좌표평면 그립시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렸어요. 됐죠? x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수 법칙에서 배웠어요. 이제 여기 지수 확장 때문에 여기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 그래서 밑이 이제 0보다는 큰 거였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냥 점 찍어서 그려볼 거예요. 알겠죠? 점 찍어서. 그럼 x에다가 한번 제일 쉬운 거 한번 넣어보자. 얼마 넣을 거냐면 0? 0 넣어봅시다. x에다 0. 그러면 y는 2의 0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y 값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치? 그러면 어떤 점을 지나는 거예요. 내가 0을 넣었더니 1이 나와. 그러니까 0,1을 지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럼 0,1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칩시다. 됐죠? 간단해. 또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x에다 또 얼마 넣어볼까? 1 넣어볼까요? x에다 1을 넣었어요. 그럼 y 값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치? 그러면 1,2를 지나는 거 맞죠? 1,2는 요쯤에 있다고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2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y 값은 4가 나오겠지. 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2,4다 이런 식으로 점 찍으면 되겠네. 3일 때는 8에다가 갖다 찍으면 되겠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쭉 그려질 거예요.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 부분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괜히 이해? 됐어요? 야, 그러면 음수도 되니까 한번 음수도 넣어보자. 알겠지? 음수도 넣어보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한번 쳐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y값 얼마 나와? 대답해봐요. 2분의 1 나오죠? 됐니? 이해? 그러니까 어디에 점이 찍힐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볼래요? 그럼 얼마 나와요? 그쵸? 4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점 찍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넣어봐. 또 얼마 나오겠어요? 8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계속 여기 왼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1만큼씩 갈 때마다 반씩 줄어들죠. 일단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은 16분의 1, 32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작아지겠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지? 다 그렸어. 그래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쭉 증가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됐어요? 이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른쪽은 그냥 커져. 별 재미없는데 왼쪽이 문제야. 그러니까 x가 음수 쪽으로 가는 게 재밌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숫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음수까지 내려가요? 안 가요? 안 가요. x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지?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거를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릴 건데 이런 선을 보고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옛날에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유기함수에서 배웠어요. 그래프가 점점 그 선에 가까워지기는 해. 근데 그 값에 도착은 못해. 이런 선은 그렇지 뭐라고 불러요? 점근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점근선이 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봐봐.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1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 분석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정의역은 내가 x값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x가 x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모든 실수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정의역. 간단하죠? 그러면 두 번째, 야 공역을 그냥 모든 실수라 치고 일단은 그럼 공역이야 뭐 모든 실수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지만 이제 치역이죠. 치역. 이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면 그게 치역인데 치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위쪽이겠죠. 그러니까 y값을 보라는 얘긴데 함수값으로 택해지는 y값을 보라는 얘긴데 그 y값은 전부 다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치역을 쓸 때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 y는 0보다 큰 숫자다.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치역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함수를 따질 때는 그래서 정의역, 치역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따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포인트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 볼 건데 이 점이에요. 이 점. 이 점인데 자 봐봐. 이게 어디냐면요. 지금 0,2예요. 0,2인데 얘가 왜 재밌는 점이냐면 이래. a라는 값이 얼마를 갖든 간에 밑이 2던 아니야 1은 아니야. 밑이 2던 3이던 5던 2분의 2던 뭐 루트 5던 상관이 없이 무조건 지수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 나올 수밖에 없어요? 1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기본 형태의 지수함수라면 평이동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라면 y는 a의 x제곱이라면 무조건 어디를 지나냐면 0,1을 반드시 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0,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요. 됐죠? 0,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a값에 관련 없이. 알겠죠? 요 범위에 맞는 a값에 관련 없이 무조건 0,1은 지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점근선인데 점근선은 x축이에요. 그치? x축인데 조금 세련되게 말을 하면 y는 얼마? 0이다. x축이죠. 자, 얘를 점근선으로 가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거는 잘 기억을 해줘야
해줘야 돼요. 다섯 번째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x1 하고요, x2 하고요, x2가 더 커요. 됐죠? 그러면 얘를 갖다 이러면 y는 fx라고 할게요. 함수니까 y는 fx라고 했을 때 fx1 하고요, fx2 하고요. 누가 더 크겠어요? x1하고 x2하고 x1은 여기에 있고요, x2는 크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갖는 함수값이 fx1이고 여기서 갖는 함수값이 f의 x2잖아요. 그지? 그럼 누가 더 커요? fx2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자, 얘이면 얘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증가함수예요. 지수함수는 그래서 증가함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모양만 알겠죠?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다시 볼 건데, 자, 우리가 보는 모양은 일단 증가함수예요. 알겠죠? 뭐 여기까지 다 책에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자, 여기까지는 다 책에 있는 것 같고, 자,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인 것도 맞아요. 알겠죠? 거기도 표시를 해놔요. 얘가 1대1 함수이다. 이것도 표시를 해놓고, 만약에요, 내가 공역을 갖다가요, 양수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공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공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모든 실수라고 쳤을 때에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면 1대1 함수고, 만약에 내가 공역을 좀 정리하면, 양수로 정리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없는데, 그쵸,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좀 써놔요. 조그맣게. 이걸 하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대소관계 비교할 때 편한데 뭐냐면, 자, 봐봐요. 조그맣게 그릴게. 지금 내가 보는 함수는 무조건 뭐를 지난다고? 어디 점을 무조건 지난다고요? 이거 외워야 돼. 내가 지금 보는 y는 a, x제곱은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나요? 0,1을 무조건 지납니다. 알겠죠? 자, 요 점은 무조건 지나요. 이제 여기라고 할게요. 0,1은 무조건 지나는데 잘 봐야 돼. 만약에요, 내가 빨간색으로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y는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밑을요 2가 아니라 3으로 좀 키웠어요. 5도 되고, 알겠죠? 관계만 보면 돼. 상대적인. 내가 밑을 더 큰 숫자로 바꿨어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는 게 맞냐면 파란색처럼 나타나는 게 맞는데,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1대 2를 지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a라는 숫자를 더 키웠어. 3까지 키우면 1대 3을 지나는 게 맞죠? 2일 땐 9를 지나는 게 맞죠? 빨간색 그래프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아. 됐니? 이해? 그런데 있잖아, 요 음수 쪽에서는 어떻게 되나 봐봐. 얘가 마이너스 1일 땐 2분의 1인 거지? 근데 얘가 3이라면 y는 3의 x제곱이라면 마이너스 1일 땐 3분의 1이겠지? 그러면 질문,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누가 더 작아? 3분의 1이 더 작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겠지? 점근선은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밑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더 y축하고 더 x축에 붙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 거기 조그맣게 그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요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안 어렵죠, 별로? 그럼 선생님 이거 5개만 잘 외우면 되나요? 네. 이거 5개만 잘 외우면 돼요. 지수함수는 이게 다예요, 특징이. 그래프가 너무 심플하잖아. 우리가 봤던 3차 함수 그래프보다도 훨씬 쉽잖아. 그치? 포물선보다도 쉽고. 모양 자체가 되게 쉬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갈게요. 봐봐. 자, 두 번째. 여기까지 정리됐죠? 머릿속에 집어넣어. 부탁인데 다 외워. 알겠지? 근데 그냥 생으로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이해하면서 외워. 알겠죠? 이해하고 다시 외우고, 외운 걸로 다시 또 이해하고 왔다 갔다 해봅시다. 알겠죠? 문제 풀면서 또 확인하고. 자, 두 번째 할게요.
자 보세요. A는 0보다 커야 돼. 근데 나는 일단은 1보다 큰 것만 먼저 본 거야. 그럼 아직 안 본 구간이 있죠. 어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구간. 거기는 살펴보지 않았죠. 됐죠? 이해? 그래서 거기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두 번째는 0보다는 크고 A라는 값이 1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알겠죠? 해볼게요. 봐봐. 일단 쟤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뭐냐면 내가요 X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Y축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2분의 1을 한번 해보자. 알겠죠? Y는 fx인데 2분의 1 전체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러면 간단해. 그냥 점 찍어서 어떻게 생겼을지 추측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0부터 넣어봅시다. 근데 무조건 얼마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1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0,1은 일단 지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1이라고 치죠? 지났죠?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내가 x에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럼 y값이 얼마 나와요? 어려워지네. x에다 1을 넣었어요. y값이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여기죠. 맞아요? 1일 때 2분의 1. 자 그러면 2를 집어넣었어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아직 안 어렵죠? 4분의 1 나와요. 그지? 자 그래서 여기 4분의 1에 찍힐 거예요. 3 넣으면 6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00 정도 넣었다고 쳐보자. 그럼 이게 100은 분의 1이거든요. 엄청 0에 가까운 건 맞아요. 그지? 근데 0에 도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해되고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러니까 다시 점근선을 x축으로 갖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넣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럼 얼마 되는 게 맞아요? 너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세 그치 2지 그죠? 여기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4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서 한없이 위로 뻗쳐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2분하고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있겠죠? 그치? 아까 2분은 y는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1놈은 2 나오고 2놈은 4 나왔잖아. 근데 이 파란 놈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2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니까 4 나오잖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2분의 1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으니까 2분의 1이 나왔단 말이야. 무슨 쪽 대칭? y축 대칭이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봐봐. 이런 거 하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시킨 거야. 뭐냐면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x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고1 내용이야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래프에다가 대신 대입했어요. 그럼 무슨 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분의 1의 x제곱하고 여기 있는 2의 x제곱은 서로 대칭인 관계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별로 안 어렵지? 됐죠? 그러면 자 해보자. 그럼 이제 함수 얘기니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정의역 모든 실수. 2번 치역 양수. 그 다음에 3번 반드시 지나는 한점 0,1. 4번 점근선 x축 y는 0. 4번까지는 다 어때요? 동일하죠? 왼쪽하고 동일해요. 그지? 됐죠? 그러면 5번만 한번 보자. 5번은 다르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가 x1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를 갖다 x2라고 했어. 왜 x2가 더 큰데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크니까? fx1 쪽이 더 크니까.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렇게 됐는데 함수값을 비교해보니까 반대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됐어요? 감수 함수다. 이렇게 부르죠. 됐죠? 근데 얘가 1대1 함수라는 사실이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이해? 됐죠?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자,
그럼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제 요거 관련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게 또 그림이 없는데, 자, 이번에는요. 여기는 별로 안 그려도 되죠? 그쵸? 지역이 다 양수니까 여기 밑에 X축 밑에는 별로 그릴 이유가 없죠. 자,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이제 내가요 빨간색으로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지? 자, 얘가 이름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됐죠? 그럼 이번에는 밑을 더 작게 만들었어요. 밑을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만들었냐면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자. 알겠죠? 그러면 말로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모양으로 눈으로 딱 기억을 해요. 알겠지?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걔는 이렇게 축에 더 붙는 그래프가 되겠니? 아니면은 얘보다 좀 떨어지는 축에서 그런 그래프가 되겠니? 축에 더 붙는 그래프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파란색 그래프를 갖다가 Y축 대칭 이동하면 되니까 똑같으니까. 됐니?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센 정도 문제 풀 때는 이걸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막 수능 문제 같은 거 풀려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대수관계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하나 조그맣게 그려놓으세요. 됐죠? 끝났어요. 지수함수 내용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1-1번하고 그 다음에 1-2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거기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다 중요하니까 일단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하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죠?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Y축 방향으로 Y 대신에 Y-A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프 그 줄은 알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긴 걸 보고 시도하는 거라고 해요. 됐지? 외웠어요 다? 정리가 좀 돼요? 여기 별로 없어. 이게 다야. 됐죠? A단계도 풀어주고 싶은데 별로 재밌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갈래요. 알겠죠? 그냥 넘어갈 건데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어떤 거 한번 해볼 거냐면 일단은 4번 한번 보세요. 4번. 자, Y는 A의 X제곱의 성질이라고 나와있는 4번 문제인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알겠죠? 기억 보세요. 기억. fx1하고요. fx2하고 같은 값이래요.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에 있는 값도 같은 값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이거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옆에다가 이렇게 써요. 1대1 함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있는 말은 맞습니다. 기억은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지? 이게 y축이란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3번 0하고 a값이 1 사이에 있을 때 fx1하고 fx2하고 fx2가 더 크면 x1이랑 x2는 x1이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함수값 크기랑 정의역 크기랑 반대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지? 4번 정의역은 0보다 클 때다. 맞아요? 틀려요? 미쳤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치역은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됐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얘기도 하나 해볼 건데 어떤 거 한번 해볼 거냐면 일단은요 우리 이런 거 한번 그려봅시다. 거기에 있는 거 1-3번에 있는 9번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 집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자, 얘가 y는 a의 x제곱이에요. 질문.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래프 모양을 봤어.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지수함수 모양은 일단 두 가지를 세팅을 하고 가야 돼. 완전히 다른 범위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모양, 하나는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함수 모양.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얘는 A가 지금 1보다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 얘기할게요. 이제 봐봐. 9번에 보니까 뭘 그리려고 했냐면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그리려고 했어요. 그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얘가 만약에 y는 fx잖아요? 얘는 뭘 그리려고 한 거냐면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y 대신에 누굴 대입한 거냐면 마이너스 y를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됐어요 이게?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건 무슨 축 대칭이동이에요? x축 대칭이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9번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x축 대칭이동하라고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y 절편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는 표시를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아요. 정근선도 웬만하면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9번 그림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도 볼게요. 10번. 자, 10번은 누굴 그리려고 했냐면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나 이걸 그리려고 했거든요. 그럼 아까 조금 열심히 들었으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a분의 1이 나왔다는 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봐봐. a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냐면 a의 마이너스 1승의 x제곱이다 라고 써서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fx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면 y는 f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뭘 한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죠. 이거는 무슨 축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게 맞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그리는 게 맞아요. 여기가 1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도 볼게요. 11번. 자, 11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y는 a에 x 플러스 2예요. 그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한 거냐면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한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냐면 이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1만큼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봐봐. 원래 여기에 이렇게 0,1을 지났잖아. 왼쪽으로 1만큼 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여기 y절편이 생길 건데 y절편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y절편 얼마예요? A, 그렇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문자로는 A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y절편은 A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는 정근선이 안 바뀌어요. 근데 12번 봐봐. 12번은 이렇게 쓴 거죠. 이거는요 y 대신에 누굴 대입한 거예요? y-1을 대입한 거죠. 이거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라는 거예요? 1만큼 이동하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봐봐. 자, 여기서부터는 잘 봐요. 정근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근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얘가 정근선이 원래 x축이었는데 위로 올렸으니까 정근선도 같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A의 x제곱 뒤에 나오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얘가 정근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편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이 정근선이야. 그러니까 여기 1이라고 정근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면 안 되고 0,1을 지나던 점은 어디를 지날 거니까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됐어요 이게? 이 그래프가 y는 a의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그래프입니다. 됐어요 이게? 돼요? 예. 그럼 밑에 거 풀어봐요. 13, 14, 15번. 밑에 거 잠깐 풀어보고 있어요. 아, 예.
자, 얘부터 한번 볼까요? 별건 아닌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이렇게 느껴져야 돼.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죠. 근데 걔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정근선부터 찾아요. 알겠죠? 그럼 정근선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대충 여기쯤에 있다라고 칠게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붙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에 1,0였던 정점이 어떻게 바뀌었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 0,1,1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2분의 1만큼 내려갔으니까 1,2분의 1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정점이었던 애가 1,2분의 1로 바뀌어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y절편, x절편이 생길 건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에다 그냥 0 넣으면 y절편이야. 이해되죠? 그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x에다 0 넣었더니 얼마냐면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신기하게 어디를 지나요?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그래프는 파란색 선에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게 답이에요. 이해되죠? 꼭 원점을 지나게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여기 점근선도 표시를 해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할만하죠?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좀 빠르게 14번도 해볼게요. 14번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더하기 2나, 자, 얘는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이 동시에, 자, 일단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무슨 쪽 대칭이동한 거예요? x축 대칭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대칭이동을 먼저 해요. 그럼 어떻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1일 거예요. 이해되죠? 마이너스. 근데 얘를 갖다가 얼만큼 올렸으니까 위로 1만큼 올렸으니까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선으로 그리면 여기 1이다 라고 나타날 거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었던 점이 어디로 바뀌어요? 위로 한 칸 올라가니까 원점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14번 그림이고, 마지막 15번. 15번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봐봐. 이거 2분의 1의 x제곱에 플러스 2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걔를 갖다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0,1이었던 점은 0, 얼마로? 3으로 바뀌겠죠. 점근선은 2로 바뀌겠죠. y는.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네. 자, 여기가 2라고 치면 점근선이 여기에 이렇게 2라고 생겼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0,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바뀌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여기 단어는 일단 절반 이상은 끝난 겁니다. 됐어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2라고 쓰면 돼요. 얘는 y값이 다 2인 모양이니까 y는 2.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은 y는 1.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요. B단계로 가세요. B단계로 가세요. B단계로 가서 자, 하나씩 또 내용을 봅시다. 하나씩 내용을 보면, 자, 대표형 위주로 한번 또 빠르게 볼게요. 네? 아, 종이 필요한 사람 얘기해요. 또? 또 필요 없어? 자, 필요한 사람 여기다 놓을 테니까 더 가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a는 1이에요. 1보다 커요. 그럼 이 정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a가 1보다 크다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f2라고요.
f에 마이너스 1하고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왔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a에다가 그 다음 a에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썼더니 4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게? 아직은 뭐 그래프 그리는 얘기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 아니 지수 얘기예요. 그냥 함수 얘기도 아니야. 그냥 함수의 틀만 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f2하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하고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써볼까요? 이거 뭐라고 써지나? 얘는 뭐라고 써지냐면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써지는 게 맞죠? 완전히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해요. 얘는 그러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하고 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승하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얘가 얼마니까? 4니까 뒤에 있는 값이 얼마인지만 더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잘 테니까 봐봐 이제. 이렇게 구할 거예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은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의 마이너스 4배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인데 곱하면 얼마죠? 2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렇게 쓴 다음에 루트나 이렇게 쓰면 되고 제곱을 루트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 게 맞는데 자 이제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 잘 봐.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얼마죠? 2죠.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이해? 잘 봐. 그러면 a 값이 지금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는 x 값이 큰 쪽이 크니 작은 쪽이 크니? 큰 쪽이 크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 중에서 앞에 있는 수가 크지?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으니까 양수니 음수니?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플러스죠.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 나올 거냐면 a하고 a의 마이너스 1승하고 둘이 서로 더하면 4니까 얘는 16의 마이너스 4라 12죠. 그러니까 2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써주면 되는 거냐면 2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면 8 곱하기 루트 3이라고 나오는 게 답이죠. 됐어요 이게? 됐죠? 자 그러면 지수에서 배웠던 거랑 얘랑 무슨 차이냐? 우리 이걸 진짜 빨리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가 큰지 알 수 있어. 뭐만 주어지면 a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주어지면 만약에 a가 1보다 작았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더라. 이게 34번 얘기.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2번인데 지수함수의 성질인데 자 뭐 이거는 되게 쉽네요. 한번 말로 풀어보죠. 보세요. 자 38번 fx는 a의 x제곱인데 a가 1보다 커요 작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지? 예, 그런데 뭐라고 나와있냐면 f2는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a 값은 얼마겠어요? 원래는 방정식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지만 지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0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그냥 3분의 1이죠. 그러면 그냥 3분의 1의 x제곱이다라는 그래프라는 얘기야. 그러면 3분의 1의 y는 3분의 1의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머릿속에 이 그림만 스쳐 지나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얼마예요? 1이요. 누가 정근선이에요? y는 0, x축이 정근선이죠. 됐죠? 끝났어요. 그럼 문제 읽어봐 이제.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16 나온다라고 써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얼마 나와요? 81 나오죠. 얘 제곱편이 아니네요. 그지? 기억은 틀렸어요. 0,1을 지난다는 무조건 맞죠? 그 다음에 정근선이 x축이라도 맞죠? x값이 증가하면 볼래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죠. 그죠? 틀렸죠? 뭐 이런 거 풀란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아까 써준 그 내용은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0,1 지난다, 정근선이 있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그지? 그 얘기는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간다요. 자 그 다음에 41번이에요 이번에. 자 41번인데 얘도 별거 안 어려워 보이네요.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봅시다. y는 4의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야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치? 4의 2x제곱이래. 그냥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16의 x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별로 상관없죠? 그죠?
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보여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대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16에 x-m에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바뀌는 게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냐면 16 곱하기 4의 2x제곱인데 그냥 바꿀게요. 16에 x제곱에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바뀌었대요. 됐어요? 이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m하고 n값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얘들아, 근데 여기 n이 16인 건 절대 당연한 거야. 알겠죠? 여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잘 조작해서 16 빼낼 수 없습니다. 들었어요, 내 말? 그러니까 n이 16인 건 알겠어. 이건 쉬워. 그럼 질문이야. m은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냐. 보여? 보였어요? 뒤에가 뭐가 된 거니까 여기가 1승이 된 거니까 얘를 뭐라고 써도 되는 거냐면 16에 x 플러스 1승에다가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1죠. 됐죠? 더하면 15죠. 예,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이 있는데 45번. 자, 그냥 계속 이제 함수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냥 그래프 해석하는 얘기예요. 문제 읽어볼게요. 얘도 다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그려놓고요. 얘가 y는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래요. 근데 a를 집어넣었더니 p가 나오고요. b를 집어넣었더니 q가 나왔대요. 됐지?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런 뜻 아니에요? 3의 a제곱은 p고 3의 b제곱은 q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p랑 q랑 곱하래요. 그러면 이거 봐봐. 이런 거 때문에 지난 시간 열심히 한 거야. p랑 q랑 곱하래요. 그럼 이게 나한테 뭐냐면 3의 a제곱하고 3의 b제곱하고 곱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 나와요? 3의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얼마래요? 27이래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3의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됐죠? 200번도 별로 안 어렵네. 그지? 넘어갑시다. 쉽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대소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슬통이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미슬통이라는 게 좋아요. 그러면 49번부터 먼저 해볼 테니까 봐봐. 자, 49번에 보면 a라는 숫자가 얼마라고 써있냐면 루트 2의 3승이다. b라는 숫자는 뭐라고 써져있냐면 0.5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다. c라는 숫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세제곱근의 4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지? 자, 얘부터 먼저 바꿔볼게요. a라는 숫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2의 얼마?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뀌나 봐봐. 얘는 0.5가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한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랑 다시 제곱되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그러니까 2의 몇 승?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되니 이해 이거? 그냥 지수법칙 얘기지.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는 이제 밑이 2인 게 편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나와요? 2에 얼마? 3분의 2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지수에서 다 배운 건데 왜 또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대소관계 비교하라고 했잖아. 그럼 뭘 적용시키는 거냐면 얘가 지수 함수인 거야. 이해돼요? 지수 함수면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큰 애가 큰 거고 만약에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큰 애가 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 그러면 가봐 다시. 지금 내가 비교해야 되는 숫자가 2분의 세제곱이 있고요. 2의 3분의 1승이라고 있는 거야. 둘 중에 누가 크냐는 거야.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 작니? 크잖아.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그려지는데 2분의 3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다라고 치면 3분의 1은 더 작은 왼쪽에 있을 거란 얘기야. 그때
여기에 있는 값이 2의 3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있는 값은 2의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애가 큰 숫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돼 이게 끝이야 그게. 그럼 얘네 둘은 누가 크다는 거야? A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 숫자가 더 남았죠 이제. 이번에는 봐야 되는 숫자가 누가 있냐면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남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얘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3분의 1보다는 3분의 2가 지수가 더 크잖아. 근데 2분의 3하고 3분의 2는 누가 크니? 그래 2분의 3 크잖아.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 숫자야? 얘가 제일 큰 숫자야. 그 다음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A, C, D 이렇게 순서로 큽니다. 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 되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이 문제가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워야 되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지수함수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인 것도 있고 감소함수인 것도 있다는 얘기야. 증가함수인 거는 밑이 1보다 클 때고 감소함수인 건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일 때야. 그걸 기억해놔라는 얘기야. 그걸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이런 건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 함수에서 최대 최소 얘기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는요 A단계 없이 다 바로 할게요. 봐봐. 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54번입니다. 자, 54번인데 정의역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정의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지? 내 말 들리죠? 앞으로 정의역이 주어지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면 정의역이 주어지면 들리죠? 정의역이 주어지면 좌표평면에서 그 정의역이 아닌 다른 곳엔 그래프를 그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야. 정의역만 그림을 그리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x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려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범위만 놓고 봤을 때 y는 2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k다 이렇게 썼더니 최대값일 때 k값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게 문제야. 됐죠? 한다.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일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근데 지수함수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 증가함수이거나 아니면 감소함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3차 함수처럼 올라가다 내려가고 막 이런 짓을 안 해.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래프도 그릴 필요가 없어.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잖아. 야 그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디에서 가장 크겠어? 1에서 가장 크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볼 것도 없이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2에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값이 얘인 게 답인 거야. 근데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 1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이게 4인데 여기다가 k를 더했더니 1이 나오는데 이게 제로인데 k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야. 됐어 이해? 어려워요? 쉽죠? 그지? 옛날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문이과 공통 다 했던 거야. 수능에도 다 나왔어. 아직 뭐 별로 어려운 내용 들어가진 않았어. 알겠지? 자, 또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떤 게 있냐면 58번이 있는데 자, 최대 최소까지는 한번 다 해봅시다. 58번. 자,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번엔 x라는 값이 있어요. x라는 값이 정의역인데 정의역은 범위가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그려지더라. 근데 함수가 이상하게 생겼어. 지수 함수가 뭐라고 생겼냐면 여기 2는 정상적인데 여기가 복잡해. 여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됐죠? 됐죠? 자 이제 슬슬 하기 싫어도 다 한다. 이제 봐봐. 이것도 별거 없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이렇게 이차함수인 모양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x제곱 이렇게 되는 게 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난 얘를 뭐라고 바꿀 거냐면 t라고 바꿀 거야.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치환을 한 건데 내 말 들리죠?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요. 알겠죠? 이게 되게 자주 할 거예요. 이제 무조건 군토에서 치환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할 건데 잘 기억을 해야 돼. 치환을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정의역을 바꾸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정의역이 x가 아니라 t에 관한 문자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 얘기 알겠죠?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도 같이 치환하면 바뀌는 거야. 내 말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정의역의 범위도 같이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뭘 구하라고 옛날부터 가르쳐주냐면 범위를 세고 구하라고 항상 가르쳐줘. 이해되죠? 왜 그러냐면 함수값의 x라는 녀석이 치환된 문자에 대한 함수값을 다시 정의역으로 쓸 거라 그래.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줄게요. 봐봐. 내가 그래서 여기 t라고 치환했으니까 t는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바뀌는 동안 t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2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볼게요. 제곱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잘 봐. 이거 오늘 한 번만 딱 이해해놓으면 돼.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었어. y축도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0이었고 1이었고 2였고 3이었고 이렇게 생겼어. 지금 나한테 문제를 낸 사람은 뭐라고 문제를 낸 거냐면 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출발해서 3까지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가 y인 거야. 그래가지고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서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걸 그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우리는 y는 2의 x제곱 아니면 y는 2의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것만 그려봤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릴 능력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여기를 y라고 놓지 않고 일단 t라고 설정을 할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여기 t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 t값을 여기다가 다시 옮겨서 그걸 y라는 값하고 대응시켜서 한번 찾아볼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하는 동안 t값은 어떻게 변하냐면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변할 거야. 어떻게 변하냐면 얘가 2,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0일 때 1을 지나니까 여기가 1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지나냐면 9 빼기 3이니까 6 지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에 있는 값은 6이고 여기에 있는 값은 2일 때 마이너스 3이에요. 내 말 맞죠? 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하는 동안 t값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니? 마이너스 3에서 6까지 쭉 변하지.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6까지 쭉 그리면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얘가 t라고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2의 t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되지. 그러면 2의 t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녹색처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녹색에서 y값 가장 큰 값을 갖는 값은 얼마일 거냐라고 했을 때 t가 6일 때 가장 큰 값을 갖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t가 6일 때 가장 큰 값은 얼마냐면 2의 6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네. 답 나왔어요? 이해? 돼요? 그럼 얘는 얼마라고 나와? 100? 미쳤네. 64죠. 예.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이 64다라고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요?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고 물어본 거야. 됐지? 자, 한다. 끝났어 이제. 잘 봐. 자, 이렇게 최대값이 나왔어요. y는 2의 6승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6은 t가 6일 때지. 근데 문제에서 누구 구하라고 그랬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x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나는 t값이 6인 게 아니라 이 t를 6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돼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64를 갖는다 라고 써주면 답인 거야. 반대로 한번 해볼까? 그럼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2의 마이너스 3승이죠. 8분의 1. 됐죠? 언제? t가 마이너스 3일 때. 근데 t값이 아니라 t는 내가 만든 거니까, 그죠? 원래는 x값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럼 그 x값은 얼마일 때? 2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이게 이제 치환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59번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알겠죠? 자, 59번. 자, 뭐라고 써있냐면 0보다는 커야 되고 a는 1보다는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구간에서 y는 a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이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가장 작은 값이 4분의 2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안 풀고 바로 풀어볼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제일 처음엔 치환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만 그릴 줄 알지 이런 건 못 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치환합시다.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고요. 그 다음 플러스 2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됐죠? 그럼 지금 x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모든 실수예요. x값을. 근데 t라는 값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t값은 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최대값이 얼마로? 2로 존재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모든 t값은 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해돼요? 그럼 끝났어. 자, 치환을 했고요. 치환한 그 t라는 문자의 범위도 구했죠. 그럼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y는 a의 t승인데 됐죠? 여기에서 말하는 t값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a값은 감소함수래. 됐어요?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값이 정의역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t값이 가장 큰 2에서 무슨 값을? 최소값을 갖겠죠. 그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에 해당하는 값은 a의 얼마?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또 이래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러면 너 땡이야. 그지? 얼마가 되는 게? 지수함수니까 2분의 1이 되는 게 맞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한 발 더 나갔어. 그래서 최소값이 4분의 1이 나오는데 a값을 찾고 최소값을 갖게 하는 x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그때 x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t를 얼마로 만들어주는 2로 만들어주는 값이 x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도록 풀어내라는 얘기니까 x도 2가 되는 거지. 우연히도. 됐죠? 예, 그래서 x가 2일 때 t가 2가 되면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4분의 1이라고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이건 나와 이제 시험에서, 학교에서.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 풀었던 최소는 안 나오는데 이런 건 나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서부터 좀 신경을 써서 가야지. 야, 저 시기로 15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알겠죠? 예, 빨리 화장실 갔다 오고 물만 먹고 한다. 자, 이번에는 대소관계인데, 아니요, 이번에도 세소인데 조금 달라 모양이. 자, 62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모양도 비슷해요. 정의역을 줘요. 정의역이 x라는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x가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내가 봐야 되는 함수가 좀 달라요. 4의 x제곱이래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또 나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있는데 x는 a에서 최대값, x는 c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풀어보래. 한다. 보세요. 그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얘 따로 최대값 구하고 얘 따로 최대값 구하고 그래가지고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계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돼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생각을 해봐 빨리. 이거 어떻게 풀까? 색다른 게 아니야. 알겠죠? 색다른 게 아니고 자 관찰을 좀 해봐야 돼. 수학 문제를 풀 때는요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는 4고요. 여기는 2죠. 일단은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한 번에 못 알아보게 문제를 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씩은 좀 변형을 해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봐봐. 얘는 4의 x제곱인데 여기는 2의 x제곱에다가 2를 곱한 모양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좀 변형해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 봐봐. 2의 2x제곱인데 그건 2의 x제곱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도 무관하지. 그 다음에 다시 얘도 플러스 1승이라고 써있는데 됐고 평행이동이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됐고 2를 앞으로 내려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배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보이지? 그 다음 여기는 다시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3이라고 써있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내가 그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냐? 못 그리지.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려? x랑 y에 관한 건 못 그려. 근데 있잖아 여기 있는 2의 x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의 x제곱을 뭐라고 치환하면 t라고 치환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치환이 들어가는 거야. 야 나는 2의 x제곱이라고 놀래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전 시간에 끝날 때 한 거야. 치환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치환하면 반드시 뭘 설정해 놓고 다시 풀라고 그랬어요. t라는 값에 범위 구한 다음에 다시 풀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야. 그럼 얘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니까 언제 최소야? 마이너스 1에서 최소겠지. 그러니까 t라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2분의 1이라는 값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겠어요? 4까지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겠지. 됐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인 거야. 몇 차 함수야? 그냥 2차 함수 약한 거만. 그리고 여기에서 t값은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t가 어디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2차 함수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 되잖아.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1,2가 꼭지점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2분의 1부터 출발하니까 여기 2분의 1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1을 찍고 위로 쭉 커져서 어디까지 커지냐면 4일 때까지 커지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t라는 값이 4에서 무슨 값을 갖고? 최대값을 갖고. 그럼 최대값은 얼마냐면 4 집어넣으니까 9 더하기 2니까 얼마예요? 11이죠. 이렇게 생긴 최대값을 갖는다는 뜻이야. 쉽네. 그러면 최소값은 t가 얼마에서 갖는 거야? 1에서. 최소값은 얼마로 갖겠어요? 2요. 됐니? 이해? 됐어요? 치환한 거야. 아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로 지수 부분을 t라고 치환한 게 아니라 지수 함수 자체를 t라고 치환을 해서 x값이 있으니까 t값의 범위를 구해놓고 거기까지 완성하면 2차 함수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야. 그럼 2차 함수에서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가장 낮은 점 최소, 가장 높은 점 최대 구한 거야. 다만 지금 구한 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뭐야? 내가 설정한 문자가 t인 거야.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러면 바꿔줘야 되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얼마에서 최대고 x가 얼마에서 최소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t가 4일 때가 얼마예요? 최대예요. 근데 t가 4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2의 x제곱이 4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x값이 얼마라고? 2라고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무슨 얘기냐면 2의 x제곱이 1에서니까 이건 x값이 얼마인 게 0인 게 맞겠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2에서 최대값 11을 x는 0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a고 b고 c고 d인 거야. 다 더하면 15인가요? 됐어요?
자, 이렇게 풀어달라는 게 문제죠. 아니네요. ABC를 더한 다음에 D를 빼라고 했네요. 그럼 11이죠, 11. 그죠? 예, 그래서 답이 11이나 이렇게 쓰면 답이야. 됐어요? 크게 세 가지 모양을 봤어요. 크게 세 가지 모양을 봤는데 첫 번째는 A의 X제곱을 갖다가 최대 최소로 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의 지수가 복잡한 상태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럼 지수가 복잡하면 그 놈을 치환한 다음에 범위 구해서 또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수 함수 자체가 2차 함수 또는 나중에 3차 함수도 나올 수 있겠죠? 3차 함수처럼 나왔을 때 최대 최소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돼요? 실제로 니네들이 보는 거는 여기가 3차 함수인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럼 미분해서 막 풀어야 되겠지. 됐죠? 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따가 연습해봐야 돼. 자, 한 장만 더 넘기면 이건 어려워. 이거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65번은 잘 적어놓으세요. 자, 근데 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65번 풀게요. 하나. y는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가 문제예요. 됐어요? 자, 한다. 어려워. 어려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되는 과정은 다 동일해. 비슷해.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너가 이대로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겠지. 그럼 분명히 문제 내는 사람이 네가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이었던 거를 복잡하게 바꿔놓은 거지. 맞아? 그럼 네가 알아볼 수 있게 일단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행동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그럼 봐봐. 얘는 9의 x제곱이고 얘는 9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는 3의 x제곱이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얘가 a고 얘가 b면 얘는 a의 제곱이고 b의 제곱이야.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의 마이너스 2ab라고 써도 상관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써도 괜찮냐면 3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a b인데 곱하면 1이니까 그냥 2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3의 x제곱하고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3의 x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고? t라고 치환하면 된다는 얘기야. 바꿔볼게. 그래서 여기에서 t라고 누굴 치환할 거냐면 3의 x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치환할 거야. 됐어요? 어려워 이제 봐봐. 그러면 얘를 치환했으니까 얘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범위가 재밌는 게 여기서 살짝 힌트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곱한 값이 얼마로? 1로 일정하지. 곱한 값이 1로 일정하지. 근데 지수함수 성격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지.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되니? 양수가 되지. 그러면 양수끼리 더했을 때의 범위를 구해라라고 하면 뭘 하나 써먹을 수가 있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냐면 범위가 2배에 루트에 그 다음에 3의 x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 알 수 있어. 양수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됐니? 이해? 그렇다라고 치면은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t값의 범위는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아우 미안해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문제가 바뀌겠죠? 문제가 어떻게 바뀌나 보자 이제. 그럼 y는 얘가 t니까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의 제곱이야. 미안.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인데 이것부터 먼저 쓰자. 6t의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이야.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t값은 누구보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플러스 9다. 그럼 마이너스 9니까 여긴 더하기 1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더하기 11이다 이렇게 써지는 게 맞아요? 선생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게 맞냐면 3이라는 값에서요 11이라는 값을 갖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게 맞는데 어디서부터 그리려고 한 거니까 2에서부터 그리려고 한 거니까 2에서부터 그리려고 한 거니까 여기에서 점점 찍고 내려오면 되겠지 그지? 이만큼만 딱 그리면 그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을 거니까 얼마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치 3에서의 함수값이 11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x값을 만약에 찾으라고 치면은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런 얘기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최대값은 11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까지가 함수의 최대 최소야. 끝났어 이제. 어렵냐? 뒤에 좀 내기 어렵죠 그지? 얘는 좀 많이 어렵죠 그죠? 처음 보면 예,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약간 암기를 해야 돼. 너구나 하고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 나왔을 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계속 경험을 해가지고 익숙해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맨날 가야 익숙해지지. 학원 오기 전날 그냥 조금 숙제하는 걸로 익숙해질 리가 없잖아. 그지? 맨날 해야 돼 이제. 전 진짜 맨날 해야 돼. 수학 공부 맨날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숙제를 내주잖아. 그러면 이 형 20개 정도 내줄 거 아니야. 거의 많으면. 그죠? 그러면 한 이틀 만에 다 풀어 그냥. 근데 금요일 날 오잖아. 그럼 오늘 월요일인 게 수요일 날쯤 끝났을 거 아니야. 목요일 날쯤. 그러면 한 번 더 푸는 거야. 심심하니까. 그럼 한 2번 풀어 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시단계가 궁금할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이 시단계 수업을 안 해주자고 혼자 풀어보는 거? 근데 몇 개 맞네. 재밌네. 얼마나 좋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나서 뭐 8시부터 이제 질문할 때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너 안 풀어주냐 풀어주지? 그지? 예,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맨날 숙제 안 해오고 그렇잖아. 선생님 저 뛰어내려야 될 거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안 늘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 안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자, 좀 더 해봅시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까지가 한 트랙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배우면 방정식을 풀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풉니다. 근데 얘는요 뭐 그래프가 대단한 게 없어요. 1대1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똑같아. 함수값이 똑같으면 x값은 하나밖에 넣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값이. 그러니까 그냥 풀면 돼. 알겠죠? 똑같이 만들어주는 값을 찾기만 하면 돼. 내가 그냥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이거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앞에 읽어보면 뭐 대단한 것처럼 써놨는데 너무 당연한 걸 글로 써주니까 그냥 체득하는 게 맞다는 거야. 뭐 앞에 궁금하면 잠깐 가봐요. 뭐라고 써있는지 보아봐.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10페이지에 10-5번, 6번 여기로 가보면 되는데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같게 하고 a의 x제곱이 반복되면 치환하고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밑을 똑같이 뭐 0으로 만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됐고요. 그냥 문제 풀면서 체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A단계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나는 B단계에 있는 걸로 설명해 줄 테니까 하나씩 볼게요. 몇 번 풀 거냐면 유형 11번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봅시다. 봐봐요. 69번이에요. 야, 되게 쉬워. 진짜야. 지금부터 그냥 훅 끝나. 정말 쉬우니까 한번 봐봐. 8에 x제곱이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래. 자,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으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거를 무슨 푸는 근해 공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알겠죠? 한다. 봐봐.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어떤 수다? 같은 수다 그 얘기야. 그러면 8의 x제곱하고 그 다음에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같은 수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봐봐. 내가 지수함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8인 것보다 얼마인 게 더 편하겠어요? 밑이 2인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내가 2에 세제곱에 x제곱 한 거니까 3x다라고 쓰고 는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돼요? 잘 봐, 나 봐봐. 이 얘기하는 거야. 같은 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잠깐만 k라고 씁시다. 이거 쓰지 마. 그냥 구경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2의 x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의 t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함수를 그렸다고 쳐볼게. 그러면 어떻게 생긴 함수가 그려지죠? 안 까먹었죠? 0, 어디를 지나고 1을 지나고 위로 어떻게 되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만약에 y는 k라는 값이 여기쯤에 있었다고 쳐볼게요. 이해돼요? 그러면 y 값이 k로 만들어주는 x 값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1대1 함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같아지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얘와 얘가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지수 함수가요 1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서로 같은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수가 모양이 다르더라도 같은 값이라는 뜻이야.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이런 방정식을 풀라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3의 x값이 되는 방정식을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라는 거고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3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방정식을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말고요. 그냥 인수분해로 풀어낼 수 있으면 이렇게 풀어서요. x값이 4거나 아니면 x값이 마이너스인 거 찾아서 더해서 3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알겠죠? 실근이 안 나오거나 범위 밖에 있는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여기는 모든 실수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69번 답을 써서 3이라고 쓰면 돼. 그럼 좀 다른 모양도 하나 보자. 봐봐. 자, 이번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풍도 풀어본 거야, 옛날에. 73번인데 4의 x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2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요. 얘가 10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미안 알파를 계산하래요. 한다? 봐봐.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인 것 같아? 이대로 안 풀리니까 뭔가 변형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같이 0이라고 나와있으면 넘겨서 갖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 얘를 한번 분리해볼게요. 그럼 뭐라고 써지냐면 이렇게 써져. 4의 x제곱이고 이게 4의 제곱이니까 얼마고? 16이고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4의 x제곱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맞고 이게 10인 거지. 그치?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좀 더 내가 알기 쉬운 모양으로 한번 보려고 변형해봤어. 여기까지 나왔어. 됐지? 그러면 질문. 이제 뭐 할래? 그 다음에 뭐 할래?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어? 양변에다가 4의 x제곱을 곱하면 좀 낫겠지? 곱해. 그러면 4의 x의 전체 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거 넘어볼게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4의 x제곱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16이지. 이게 0인 거야. 마치 몇 차 방정식처럼 보여요?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 거 이해돼요? 그럼 무슨 분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 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8하고요. 그 다음에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2하고요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4의 x제곱이요. 얼마라고 하나 나오고 8이라고 하나 나오죠. 또는 4의 x제곱이 얼마라고 나와? 2라고도 하나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2의 x제곱이 2의 3승이고 요걸 만족할 수 있는 x값은 2분의 3밖에는 없다는 얘기를 때려 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는 여기에서도 2의 2x제곱인데 이게 2의 1승이니까 x값이 얼마일 수밖에는 2분의 1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했으니까 1이지. 됐어요 이게? 됐죠? 자 이렇게 풀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여기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인수분해 하다가 보면 그러면 걔는 그걸 만족하는 x값이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조심하면 되는 문제. 어려워요? 지수방정식이라고 뭐 말은 거창한데 별로 안 어렵죠? 하나만 더 할게요. 지수방정식 문제 하나가 더 있어. 마지막 78번인데 얘도 한번 보자. 봐봐. 자 이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x의 x제곱이랑 곱하기 x의 8제곱이랑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에 그 다음에 x제곱에다가 제곱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더럽게 더럽네. 그지? 자 x가 막 온갖 데 다 있네요. 그죠? 해볼게요. 봐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 것 같냐? 이 모양이 좀 지저분하니까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x에 x 플러스 8승이죠. 그지? 는 여기는 x에 얼마예요? 2x죠. 그죠?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지? 어떻게 되면 끝날 것 같아요? x 플러스 8이 얼마야? 2x랑 똑같으면 끝나겠죠. 누구야 이게? x값이 얼마예요? 파이겠죠. 됐어요 이게? 쉽지? 그지? 됐어요 이게? 야 잘 봐. 그럼 이게 답이냐? 네 맞아요 답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무슨 뜻이냐면 봐봐.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얘가 2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같으면 끝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서는 얘가 얼마인지 결정이 됐니 안 됐니? 안 됐지. 혹시 이런 케이스는 없을까? 얘네 둘이 달라. 근데 같을 수는 없을까? 있겠지. 일단 이렇게 말투가 좀 있을 것 같잖아, 그지?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있겠지. 어떤 상황일까 그게? 지수가 바뀌었는데도 같은 답이야. 얼마 있어요? 그쵸, 1이죠, 1. 1에 3승이나 1에 5승이나 똑같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누가 있는 거예요? x가 1인 거는 바로 그냥 답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거 뭐 내용 정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미시 1이면 뭐든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방정식이냐 함수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시 1이면 안 된다며 아까 지수함수에서는 그런 얘기는 함수에서만 쓰는 거고 얘는 방정식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똑같이 답만 등식만 성립하면 다 답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가 있는 것도 가능하다. 됐어요? 자, 이만큼이 방정식 얘기야. 넘겨볼래요? 자, 넘겨보면 자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게 하나가 있죠? 이건 너희들이 해봐. 알겠지?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냥. 예,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알겠죠? 이따가 이건 안 풀게요 대표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83번인데 이거는 활용 문제예요 이제. 근데 얘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얘가 조금 어려운데 자 보세요. 자 83번. 난 막 이거 유형 다 나눴는데 그거보다 그냥 이거는 경험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알겠죠? 방정식은 여기까지가 내용의 표시고요. 그럼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나 한번 보면요. 이제 너한테 방정식을 주는 거야. 3의 2x 제곱이라고 방정식이 있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제곱이라고 있대. 근데 얘가 얼마냐면 a래.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왔어요. 제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알겠지? 이거 미적분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니까 그리고 함수에서도 진짜 중요한 주제니까 잘 한 번만 이해를 해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방정식이 같는데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진짜로 방정식을 풀어서 답이 두 개인 걸 보여도 되지만 여기서 네가 진짜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 그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내가 그거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 수는 없지만 근이 몇 개 있다 정도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어. 왼쪽에 있는 그래프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나오면 2개 나오면 게임이 끝이야. 돼요 이해?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얘는 그래프 그릴 수도 없어.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어. 뭐냐면 이거 아까 배운 모양이야. 얘는 2의 x제곱이지 얘는 3의 x제곱 더하기 2니까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3이지. 그러니까 얘를 모양을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면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3 곱하기 3의 x제곱이 a더라. 이렇게 나온 함수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내가 얘를 그래프로 그리고 싶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3의 x제곱을 치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얘를 갖다가 t라고 놓고 3의 x제곱을 치환한 거야. 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치환하면 뭘 구하라고 했어? 다
대답해야 돼 이거. 그래, 범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3의 x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되니? 치역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야. 처음에 배웠잖아. 오늘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0보다 크다. 그지? 그러니까 t값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뭐라고 나타날 거냐면 t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t가 있고 여기 있는 t랑 3의 x제곱에 x랑은 1대1 대응이니까 t가 한 개면 x가 하나야. 그냥. 그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a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근데 그 근은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0보다는 큰 근이 아니라 판별식 쓰면 망해. 틀린 거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물론 써도 되는데 써야 되는데 그냥 판별식만 쓰면 틀린 거야. 판별식은 두 근이 그냥 존재한다는 거고 0보다 크면 얘는 양수인 것으로 존재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문제냐면 근의 분리 문제야. 근데 근의 분리라고 몰라도 돼. 뭐냐면 얘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쟤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 하면 0하고 3하고 지나는 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0보다는 큰 쪽만 그리려고 했으니까 이 점 빼고 밑으로만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녹색인 그래프랑 y는 a랑 교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니까 2개 있다는 얘기니까 a라는 값은 어디로 지나가면 됐어요 이게? 이렇게 그리려는 얘기야. 그렇다라고 치면 얘는 여기 있는 최소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얼마냐면 4분의 9예요. 마이너스 맞아요? 여기에다가 2분의 3 대입하면 되잖아. 2분의 3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됐니 이게?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야. 그럼 a라는 값은 누구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커야지 되는 거지? 누구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답지 보면 판별식도 쓰고 다 하는데 미적분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쌤 근데 이거는요 t하고 y는 a하고의 교점이잖아요. x가 아니라 맞는데 t가 하나면 y, x도 하나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t 값이 하나면 x 값도 하나야. 그래서 통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83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해 분리로 풀어도 되고 근해 분리로 푸는 건 답지에 있으니까 한번 봐봐 네가. 아니면 근해 분리라고 내가 힌트 줬으니까 한번 생각해서 풀어봐봐. 알겠지? 판별식 쓰고 0에서 함수 값 구하고 뭐 이렇게 풀면 돼. 알겠죠?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무슨 얘기한 거냐면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이게 누구랑 똑같은 얘기냐면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개수 얘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프의 교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들은 부등식이에요. 남은 문제는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16번 유형. 자, 86번. 자, 이거 풀 건데 아까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이 하나 나오니까 잘 보고 같이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부등식이라고 뭐가 다를 거냐? 똑같습니다. 2x 플러스 1이고요. 자,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6분의 1이고요. 3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한다. 안 어렵죠? 자, 한 5분 남았어요 이제. 5분만 딱 집중해요. 부등식 딱 끝나면 5분 남았습니다. 알겠죠? 자, 봐봐. 한다. 자, 얘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밑을 통일할 수 있니 없니? 있죠. 36분의 잠게요. 3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난 얘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x에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배 하니까 여기가 6-4x로 바뀝니다. 됐어요? 잘 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얘랑 얘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근데 밑이 얼마니? 6분의 1이지. 그러면 밑이 6분의 1인 지수함수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영어를 사이니까 감소하지. 그러면 결과값하고 지수의 크기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끝났네. 여기에서 2x 플러스 1하고요.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4x하고 6 마이너스 4x하고요. 누가 더 큰 값인 게 맞아요? 앞에가 더 크죠? 됐어요? 왜? 무슨 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소함수라 그래. 됐죠? 이게. 그러면 끝났어요. 이것만 풀면 되는 거야. 1차 부등식만 풀면 되는 거고, 넘기면 6 곱하기 x가 5보다 작다니까 x는 누구보다 6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게 답이죠. 됐어요? 돼요 이게? 안 어렵죠? 한 번 더 해보자.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제일 쉬운 문제고요. 그럼 91번은 뭐라고 남아있냐면, 근데 똑같아 방정식하고. 이거 풀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감이 와야지, 그지? 이거 분명히 뭐에서 푸는 문제야? 무슨 화? 누굴 치환할 것 같아? 맞아. 3의 x제곱 치환할 것 같아, 그지? 그럼 그렇게 치환할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3 곱하기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28에 곱하기 3의 x제곱이고, 더하기 9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죠?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잘 표시해놔요. 3의 x제곱을 치환하고 싶으시면 t라고 치환한 다음에 누구보다 크다? 범위가 0보다 크다. 어쨌거나 3의 x제곱은 이제 0보다는 큰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돼요. 3 곱하기 3의 x제곱이랑 그 다음에 3의 x제곱이랑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이랑,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0보다는 작다라고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범위는 이렇게 나오네요.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요. 3의 x제곱이 누구보다는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럼 9라는 숫자는 얼마냐면 3의 제곱이고,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3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밑이 3이니까 여기 있는 크기 방향이랑 x값의 크기 방향, 지수의 크기 방향은 똑같죠?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값이 누구보단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죠. 요 안에 있는 정수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0하고 누구예요? 1이죠. 됐죠? 자, 더하래요. 1이죠. 됐어요? 이해? 되죠? 자, 18번 넘어가서 18번이요. 자, 이제 93번 문제 풀 겁니다. 자, 이제 93번 두 문제 남았네요. 자, 93번 한번 해볼 테니까 읽어봐요. 나 칠판 좀 지우는 동안. 별로 안 어렵지? 오늘 배운 거 별로 안 어렵죠? 그죠? 함수 자체도 쉽고, 내일까지 쉬워요. 다음 시간까지 쉬워요. 로그함수까지 쉬워요. 알겠죠? 네. 오늘이랑 패턴도 비슷해요. 자, 93번도 풀어볼게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 왜 어려운지 느낌이 와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x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3x-2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 크다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x라고 써있고요. x 플러스 4라고 써있어요. x는 0보다 크네요. 지수니까 x는 0보다 큰데,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나와있어요. 그치? 자, 그럼 이거는 함수 관계로 푸는 게 맞는 거야. 봐봐. 야, 보여? 지금 누가 크대? 왼쪽이 크대. 밑은 x로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지수가 큰 애가 큰 거냐, 작은 애가 큰 거냐? 지수가 큰 애가 큰 거야, 작은 애가 큰 거야? 그걸 내가 두 번 풀어서 두 번 답을 해야지. 그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x가 1보다 커, 그럼 무슨 함수니까?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지수가 큰 애가 큰 거야. 이렇게 생긴 x값의 범위를 가질 거야. 그럼 얘 넘기면 얼마냐면 2x고요.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6이니까 x가 누구보다 크면 3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잘 봐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가 1보다 큰 것들 중에서 다시 x가 3보다 크다야. 교집합해야 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답은 누구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x는 3보다 큰 값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는 거야. 만약에 증가함수 쪽이라면 x는 3보다는 커야 된다 이 얘기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큰데 지수는 더 작을 때도 있죠. 그게 언제예요?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지. 그러니까 내가 0보다는 큰 x가 1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이 범위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만 부등식을 풀면 3x-2하고요 x 플러스 4인데요 0하고 1 사이니까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바뀌겠죠. 지수 쪽은.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됐죠? 풀 필요 없죠? 왜냐면 x가 아까 3보다 컸으니까 이걸 방향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x는 누구보다? 3보다 작겠죠.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답의 범위는 요 안에서 요걸 찾는 거죠. 무엇?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답은 누구라고? 0보다는 큰 x가 1보단 작다고. 그럼 1번하고 2번은 무슨 관계냐면 또는이니까 합집합 관계인 거 맞죠? 됐어요? 이해? 자, 그러니까 답을 써라라고 하면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 0하고 x는 1 사이에 있다 하고 아니면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지. 흔히 이해? 됐어요? 자, 한 장만 더 넘겨봐. 자,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자, 이거 하고 쉬었다가 다시 공부합시다. 96번. 재밌죠? 기대되지 않냐면 혼자 풀 때 재밌을 것 같지 않냐? 다 풀리고, 그지? 자, 마지막 96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96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있는데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해라. 답지랑 좀 다르게 해볼게요. 봐봐. 1대1 대리인 거 이용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4x제곱이라고 써있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써있고요. 더하기 k라고 써있는데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를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가장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문제를 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얘를 그래프로 그릴 수만 있다면 야 이것도 그냥 바꿔서 쓰자. 내가 얘를 그릴 수만 있다면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어느 쪽에 위쪽 방향에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같이 있거나. 이해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대로 그래프는 못 그리니까 얘를 뭐라고 놓고 t라고 놓고 0보다 크다라고 설정한 다음에 이 t에 관한 그래프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y는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게 설정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 맞죠? 그래프 그립니다. 그러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야. 그러면 얘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t는 어디서부터예요? 0보다 큰 쪽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봐봐. 2, 마이너스 4예요.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4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는데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그리기 시작을 해서 0보다 큰 쪽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영원히 그리는 게 맞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그린 그래프 부분이 누가 되는 거냐면 y는 t-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긴 범위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그래프 전체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는 어디에 있는 게 맞다는 거야? 여기 있는 게 맞다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4다. 미안. 됐죠? 돼요?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k라고 설정한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어떻더라? 작거나 같으면 되냐 안 되니? 생각해봐. 여기 오면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 그림은. 그래 되잖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k 값은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면 되겠어. 됐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근각에서 아니 근해 분리 문제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예, 이 방법이 더 괜찮은 것 같아. 알겠죠? 무조건을 다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수함수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끝이에요. 어때요? 어려워요? 하나 해봤는데 다음 시간도 똑같아요. 로그 함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질 배우고 그 다음에 실수하고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면 끝이에요. 알겠죠? 할만합니다. 됐죠? 얘들아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요 문제 풉시다. 알겠지?